안녕하세요 여러분, 간지쌤입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4개의 카드를 준비해서요, 여러분에게 이제 다가올 좋은 일, 그리고 조금 조심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요. 연애에 대해서도 연애운이 어떻게 흘러갈지, 썸, 짝사랑 또는 솔로, 그리고 재회에 대한 어떤 기운이 좀 있으시면 재회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읽어드릴게요. 자, 오늘 카드는 조금 특별하게 여러분들의 재회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긍정적인 카드와 부정적인 카드 2개를 같이 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지금 재회가 자꾸 늦어진다 하면 이 다크미러라는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원인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고요. 그리고 이 카드 예쁘죠? 이 카드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어 드리는 여기 보세요. 예쁘죠? 이런 어떤 좋은 느낌의 조언 카드를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운을 같이 보고요. 그리고 연애운, 재회운, 재회가 잘 되는 타로 맛집이니까요. 같이 한번 봐드릴게요. 자, 1번부터 4번 중에 여기는 글자가 잘 보이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일단 느낌으로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리딩을 시작할게요. 네, 선택하셨으면 리딩을 시작할게요. 네,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리딩을 시작할게요. 자,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오늘 카드는 조금 다양한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카드 굉장히 우울한 그런 느낌의 카드예요. 그럼 왜 우울한 카드를 뽑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감정 중에 좀 두려움이 있거나 뭔가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거나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 막 이렇게 끌어넘칠 때 오히려 역으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같이 좀 뽑아서 문제점을 같이 한번 보고요. 긍정적인 카드도 조언으로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카드입니다. 어떤 우울한 상황이 있으실까요? 네. 이 카드는 여기에서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네. 뭔가 굉장히 다크하죠. 정말 카드 이름처럼 굉장히 다크한 그런 느낌인데 여기 보시면 이 카드가 상징하는 건 조각조각 나버린 파편들. 네, 파편. 그 파편이라고 하는 건 조각조각 깨어져 버린 분열된 상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꿈은 지금 굉장히 높은 곳을 향해 있지만 내 현실이 아직까지는 내 세상에서조차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파편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 꿈이 좀 조각조각 나버렸다. 내가 원하는 어떤 삶까지 가기에 나는 너무 지쳐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드시지만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왜 꿈이 깨졌다라고 할 때는 이런 조각, 파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은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꿈은 뭔가 여러분만의 독특한 어떤 삶, 세상, 그 안에 그냥 내가 편안하게 있는 거, 그런 정도의 어쩜 굉장히 소박한 꿈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쉬워 보이는데 나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꿈처럼 느껴지는 그런 좀 힘듦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게 쉬운 그런 대상인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멀고 높은 그런 이상처럼 되어버리는 걸까? 이런 마음 아픔이 좀 보입니다. 왜 그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네. 우선은 연인과의 이별이 좀 가장 큰 상처, 아픔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뭔가 노다지라고 생각했던 이걸 하면 뭐 돈이 될 거야. 이걸 하면 뭔가 나의 꿈을 이뤄줄 거야. 라고 생각한 어떤 것들을 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시도를 했지만 좀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소나기가 내리고 정말 그 우중충했던 그런 뭔가 이렇게 막 번개치고 천둥치고 막 컴컴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무지개가 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쯤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막 소나기가 내릴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떤 힘든 과정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어떤 그 초신성 별들 있잖아요. 그런 별들도 이 빛을 발하기 바로 직전엔 굉장히 어둡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바로 이루어지기 직전인데 여기에서 포기를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끝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운을 받겠다, 내가 조금만 여기서 더 노력을 해보겠다 라고 한다면 이 모든 어떤 영광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힘들죠. 이렇게 정말 조각조각 다 깨져버린 꿈, 산산조각이 나버린 마음, 누구에게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상처, 얼마나 정말 가슴이 아프고 힘드세요. 여기 카드만으로 이 다크한 느낌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끝나요, 절망이에요 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여기에서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해요? 라고 묻는다면 정말 왜 되게 갈고 닦아진 정말 큰 그릇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대기만성이라 하잖아요. 대기. 큰 그릇은 만성, 되게 오랜 시간이 걸쳐서 만들어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는 좀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귓등으로도 안 들려요. 뭐 씨알맹이도 안 막히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죠. 지금은 너무 상처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좀 흥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막 되게 열받아 있더라도 뭔가 이렇게 그룹을 느끼면 이렇게 수액이 있는 그런 느낌의 분들이어서 이렇게 막 뭐랄까 좀 이렇게 얄팍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되게 뭔가 이렇게 좀 센, 그래서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하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힘든 것도 딴 사람보다 세게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하거나 모자르거나 뭔가 이렇게 결핍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워낙 큰 그릇이다 보니까 그리고 흥도 있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할 수는 있어요. 약간의 조울증, 우울증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힘든 일도 되게 쿨하게 딱 넘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번에 좀 겪었던 일들은 좀 큰일이셨던 것 같아요. 이별일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결혼이 깨진 모습도 보이고 뭔가 믿었던 사람한테 좀 되게 크게 배신을 당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체는 되게 여장군,
예, 그런 스타일인데 조금 예, 타격이 좀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워낙 그릇이 크세요. 큰 그릇. 네, 간장 종지가 아니라 그냥 큰 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겪을 일이 조금 더 컸다. 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이 해석이 좀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이제 고민이 끝나가요. 거의 다 왔어요. 예, 조금만 지나면 이 정말 되게 북치고 장구치고 막 신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파편이 이별을 뜻하고 이혼을 뜻하고 또는 동거하다가 이제 끝나거나 또는 다른 이성이 생겨서 뭐 끝나 여러 가지의 이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재회는 가능할까?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후폭풍이 왔네요. 여러분이 후폭풍인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폭풍이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재회를 좀 원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 분의 감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재회 운이 가능할까? 예, 가능할 수 있어요. 가능할 수 있는데 아직은 조금 미흡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제외가 되려면은 조금 기다리긴 하셔야 되는데 흥이 많고 여러분들이 좀 감정의 기복도 좀 있으셔서 이걸 되게 크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조금 예, 절제하시면 이 사람이 찾아와도 예, 그냥 뭐 당연한 듯이 예, 막 되게 기다렸다라기보다는 당연한 듯이 너가 올 줄 알았어. 난 널 믿고 있었어. 예, 이런 모습으로 예, 보여주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도 예, 되게 좋은 카드잖아요. 많은 걸 갖고 있는 카드이긴 하지만 약간 외로워 보이긴 하죠. 근데 이 시간이 좀 지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파편은 조각조각 깨졌던 것이 다시 이렇게 다시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는 할 것 같다. 예, 이런 모습이 보이네요. 자, 그럼 긍정적인 여러분들의 카드를 한번 볼게요. 와, 예쁘다. 그죠? 되게 예쁜 카드네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거는 자, 여기 보이시죠? 보이시면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에서 지금 약간 복수심? 이 깨진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 욱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내가 정말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감정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깨진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내가 손에서 예, 놓쳤거나 또는 다른 더 센 어떤 물건에 부딪혔거나 어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복수심에 막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예, 이거는 좀 용서하고 그냥 받아들여 줘라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상대방 또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약간의 장애물이 있었던 시기였다. 그랬기 때문에 뭔가 누굴 미워하고 이런 마음보다는 조금 더 자신의 문제에 집중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서 좀 마음을 넓게 예, 그렇게 가진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이 즐거운 어떤 네, 그런 마음들을 지배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네,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은 감정을 위해서 예, 저도 역시 재회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같이 소원을 빌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타로 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2번을 선택하신 분들 여러분들을 위한 네,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운의 흐름, 연애운, 뭐 재회운, 썸, 짝사랑,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카드, 예, 굉장히 다크한 그런 카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카드가 의미를 하는 바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고 있고 부정적인 어떤 감정을 막 갖고 있는 그런 경우, 두려움을 막 갖고 있는 그런 경우에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어떤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고, 이 부정적인 감정의 그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호되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게끔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거에 반해서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조언으로 같이 해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재회가 잘 되는 타로 맛집이니까 재회 이야기가 나오면 같이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도 재회 정말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 또 많은 댓글로 성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다크한 그 이미지 메시지는 뭘까요? 네, 여러분의 이야기가 조금 이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이 카드 한번 보세요. 굉장히 무섭죠? 세죠? 굉장히 강한 이미지죠? 그래서 카드 자체도 굉장히 다크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거는 심장이 있는데 내 심장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인공적인, 만들어진 그런 인조인간 같은 그런 느낌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나는 지금 내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시기와 질투심 때문입니다. 라는 카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카드를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니까 거짓된 나의 자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뭔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다크한 어떤 카드의 이미지로는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의 상황은 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근데 이건 나 자신이 더 소중하고 내 자신이 되게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비교하고 있는 어떤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한 질투, 시기, 탐욕 이런 것들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의 감정이 너무 힘들어요. 상처 투성이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이 어떤 안정되어 있다라고 생각된 관계가 있으셨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안정되어 있던 관계에서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다르게 또 말씀을 드리자면 뭐 취업이나 합격 이런 것들을 기다리셨던 분이라면 경쟁자에게 밀렸다라는 그런 감정이 굉장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거를 연애 관계에서의 상황으로 본다면 이 질투, 시기, 나 자신이 나 자신 같지 않은 그런 마음, 더군다나 나는 질투하거나 뭐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이 선택적 상황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선택되었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굉장히 능력자로 보여요. 행동도 가지고 있고 지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울하단 말이에요. 자꾸. 왜? 지금 여기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의 감정은 아이고, 여기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오묘한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마음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이렇게 다 꽁꽁 묶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그래서 예, 여기에서 가장 큰 힘든 일은 뭐냐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나 또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부모에게일 수도 있죠. 그리고 뭐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버려졌다라는 느낌.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인연이 다 해서 갈 때는 좋은 인연이었던 사람은 사실 그 이후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좋은 감정을 남겨놓고 떠나가는데 이게 인연이라고 하더라도 좀 좋지 않았던 인연은 그 다음 세상까지 다 흐트러놓고 가는 악연이 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상처를 받고 있었던 선택되지 못했다 그 사람에게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큰 힘든 위기, 상처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좀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더 강해져서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자신을 다 버리고 시기와 질투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보다는 이제는 좀 일어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는 항상 여러분들이 약자일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내가 그렇게 능력이 많고 행동력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이지만 선택되지 못했다라는 거에 의해서 내가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정말 미쳐 돌아가는구나. 죽으려고 저러는구나. 그렇게 좀 가볍게 생각해 보시면 자기의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구나. 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재회의 기운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회라는 게 꼭 재회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회를 하고 나서 이 관계를 유지를 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은 문제로 또 헤어지고 또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은 내가 나답지 않기 때문에 내 심장이 내게 아닌 것 같은. 왜냐면 또 헤어질까봐 싫어도 좋은 척 해야 되고 정말 예전에 왜 헤어졌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똑같이 반복하더라도 또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악연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잘라내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사람과 어떤 기회를 또 한번 갖고 싶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분명히 나에게 달라져서 올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믿고 기다린다고 하신다면 지금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라고 믿고 좀 기다려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일까 보면 굉장히 소중한 어떤 그런 분이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봤을 때는 첫사랑이었던 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꼭 첫사랑이 아니더라도 왜 되게 많은 사람을 만났어도 그 중에 가장 정을 많이 줬던 그런 분일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꼭 재회가 아니라 어떤 관계에 대한 거, 부모 자식의 관계일 수도 있고, 부모가 나를 버렸거나 또는 내가 부모인데 자식을 버렸거나 등등 어떤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과 상처가 있으셨다고 한다면 이 관계는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혈육과도 같은. 그래서 연애 관계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연애가 뒤집어져 버렸지만 왜냐하면 선택적 상황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될 수 있는 계기가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네.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게 갑작스러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수는 있대요. 좋은 결과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무나 힘든 상황인 게 맞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의 카드를 좀 보여드릴게요. 정말 관계에서 지쳐버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조언은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 재회를 기다리신다면 그냥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굉장히 신성한 그런 사랑을 하실 수 있는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영혼과 영혼이 결합되는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굉장히 힘들었던 스트레스, 그 다음에 질투, 시기, 탐욕 이런 것들을 가질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서로에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시간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보여지는 바로는 지금은 힘든 거 맞아요. 너무 힘들고. 근데 앞으로의 관계를 보니까 이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카드가 이야기하듯이 굉장히 신성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대가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결과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자신을 좀 잘 가꾸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2번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재회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굉장히 다크한 느낌의 카드죠.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좀 우울하거나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 막 홍수처럼 밀려올 때, 그럴 때 보시면 좋은 카드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호된 어떤 슬픔, 고통, 두려움,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과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좀 다크하지만 좀 같이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보이시죠? 굉장히 강렬한 느낌이시죠? 네. 자, 이 카드를 통해서 보시는 바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부정적인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느낌적으로. 자존감이죠.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은 자존감의 결여, 부족.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뭔가 좌절하고 절망하신 어떤 부분들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모습이 나일까? 그러니까 연애할 때도 저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사이가 안 좋아질 때, 그럴 때 상대방에게 물론 미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객관적인 생각을 해보잖아요.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뭘까? 정말 아무것도 아닐까? 그런 마음을 연애를 하면서 갖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지금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꼭 헤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그래서 내가 과연 행복할까?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정성을 쏟을 필요가 있을까? 나는 자존감이 없어.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지금 힘든 스트레스는 이 관계에서 오는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이 관계에서 오는 정말 그 엄청 힘든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노력해서 결과를 보고자 했던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회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잘 안 된 것조차도 내 잘못이 아닐까? 내가 부족한 게 아닐까? 이 부정적인 감정은 정말 홍수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을 휘감싸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내 모습일까? 라고 한다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연애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재회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짝사랑하는 사람은 눈치도 없고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은데 쓰는 족족 떨어지고 뭔가 그렇게 잘하는 애들은 뭐가 그렇게 잘하는 게 많은지 붙는 애들은 여러 군데 한꺼번에 붙고 안 되는 애들은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건가? 자격지심 이런 게 정말 몸을 감싸고 있으니까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크한 거예요. 지금 되게 어둡죠. 컴컴하고. 근데 이게 극복이 될까? 네.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어쩌면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떠난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정말 슬프게 얘기를 하자면 이 세상을 그냥 떠날까? 라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위험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보이는 바로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을 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와, 내가 이 종교를 믿으면서 행복해진 날이 없어 라고 하면서 종교를 버려버리는 그런 상황으로도 보이고, 부모님을 믿었다면 부모님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떠나고 괴로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크게 보이네요. 근데 조금만 더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너무나 큰 오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해. 여러분들은 되게 소중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상상력도 굉장히 풍부하고 작가나 또는 뭐 이렇게 글을 쓰시는 게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좀 중요한 어떤 컨셉을 잡는 일을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감정이입이 너무나 크게 돼서 어떨 때는 소설 속의 주인공이 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드라마 속의 그런 극단적인 어떤 선택들이 결과를 보여주진 않잖아요.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나 뭔가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작은 일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고, 저 사람이 그냥 한마디 한 건데 나는 되게 그 사람한테 이를 갈고 복수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의심하고 공포를 가지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공정한 그런 뭐 어떤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죠. 내가 밀린다고 생각할 때 그런 감정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이는 바로는 여러분들 되게 괜찮아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자신을 잡고 출발선상에서 아래로 보고 시작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못해서, 나는 좀 가진 게 없어서, 나는 예쁘지 않아서, 나는 뭐 해서. 근데 그런 거 나를 적어도 같은 출발선상에 세워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자꾸 나를 뒤로 당겨버리는, 이거는 겸손함이 아니라 자격지심. 근데 이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카드는. 그리고 너무 다행히도 지금까지 우울했던 그 세계가 그 결계라 하잖아요. 그 경계선이 깨진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지금 굉장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고집스러움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을 기함하게 하는 거죠. 넌 뭐 고집이 그렇게 세냐. 근데 그 고집이 뭐냐면은 나 안 해, 나 몰라,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장벽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한번 해볼게. 내가 잘하진 않지만 노력해볼게. 내가 너를 좋아하진 않지만, 물론 그 얘기는 괄호, 직접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너에 대해서 이해해볼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카드를 보면, 여기도 되게 우울하다. 지금 감정 자체가 굉장히 우울하신 것 같은데요. 아, 이쁘다. 이거에 대한 조언 카드를 잠깐 보니까요. 보이시나요? 또로록 또로록 그런 소리가 들리죠. 물방울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매달려 있네요. 어떤 느낌 드세요? 맑고 깨끗하다. 그런 느낌 드시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조언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이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를 그냥 낮추고, 내가 뭘까? 나의 존재 가치는 뭘까? 나는 불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딴 애들은 다 쉬운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다 안 돼. 그리고 내가 좋아하면 떠나. 나는 죽어버릴 거야. 나는 사람들 앞에서 사라질 거야.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카드에서 이야기하는 그 조언으로는 정말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대요. 어떤 에너지냐면 창의적인,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창조적인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작가나 뭐 배우라든지 또는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등등 뭔가 창의적인 예술가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분이라면 그 분들의 그런 예술적인 감각을 현실적으로 너무 감정을 이입하시는 그런 모습이 좀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정말 대단한 그런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네요. 이 카드는 좀 뭔가 신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다기보다는 저는 선택을 했을 뿐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바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이미지를 한번 다시 이렇게 떠올려 보시고요. 참 어떻게 보면 이 카드 보면 되게 다크하지만, 저는 사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싸와 인싸. 요즘에 되게 아싸인 듯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친구가 없어서, 저 연애를 잘 못해서. 근데 막 알고 보면 친구 막 팔로우 하는 사람들도 막 몇천 명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싸임을 자처하는 느낌도 들어요. 사실은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모자르거나 부족하거나 인기 없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을 이렇게 먹냐는 거지. 왜 그러세요? 충분히 자신감을 얻어도 되는 분들인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했더니 연애에 한번 실패했다고 이러시는구만.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연애는 또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인기도 되게 많으시고, 또 여기에서 보면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런 거죠. 막 와, 나 진짜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세상에 대한 미련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집착도 많고. 근데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 감정이 그렇게 간다 해도 그러지 않으실 분들이거든요. 근데 감정을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제 얘기가 맞나요? 맞으면 좋아요, 구독, 추천 해주시고요. 댓글로도 좀 알려주세요. 나 이런 사람 맞아요. 또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카드네요. 양면성이 다 있어요. 되게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겸손하기 위해서
내가 뭐지?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지 말고 그냥 화합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갈리는 마음 있잖아요. 좀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는 그런 말보다는 좀 감정적으로도 부정적이지만 사실 결과는 부정적일 수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지만 근데 해보자. 예, 그런 마음. 뭐 한 번 실패할 수 있지. 근데 뭐 또 한 10번 하다 보면 안 될까? 뭐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재회가 되겠냐? 재회는 돼요. 되는데 그리고 이 재회는 여러분들과 굉장히 큰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결혼까지도 가능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도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만족도, 나 자신에 대한 사랑, 이게 기본 베이스에 깔려야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들려드린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재회 기원해 드리고요. 재회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재회를 기다리진 않지만 본인에 대한 어떤 애정, 사랑 이런 것들을 좀 한 번 더 끌어올려 주세요. 본인 스스로가 토닥토닥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스스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도 여기까지 할게요. 자, 4번을 선택하신 분들, 오늘은 약간 다크한 카드, 뭔가 어둡죠. 어두운 카드. 이 카드를 뽑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좀 지쳐있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홍수를 일으키고 있거나 또는 호된 어떤 고통, 시련, 두려움이 있을 때 그 근본적인 마음의 어떤 불안감의 원인을 찾아드리는 카드고요. 그래서 이 원인을 통해서 어떤 이유인지 전체적인 운과 연애운 또 재회운 같이 봐드리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 여러분들을 위한 리딩을 오늘은 그렇게 해드릴게요. 자, 그럼 약간 어두운 느낌의 다크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 부정적인 감정은 뭘까요? 굉장히 어두운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이유들. 자, 카드가 좀 어떤가요? 굉장히 어둡죠.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삶을 굉장히 고통받는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힘들려고 태어났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향기가 나더라도 나한테는 뭔가 굉장히 강한 어두운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향기가 난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본인의 마음을 자꾸만 좀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래서 여기 안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로지 본인, 여러분 자체의 어떤 생각 속에 빠져서 더 이상 다른 걸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런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잘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무색 천사라고 하는 카드는 본인의 어떤 나르시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느낌으로도 보이거든요. 카드의 어떤 내용이 좀 다르게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너무나 나는 고통받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오히려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 그럼 어떻게 그게 두 가지가 같은 의미로 같은 카드에서 해석이 될까요? 라고 하신다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너무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도 나에게는 뭔가 고통스러운 운명이 주어진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굉장히 특별하고 좋으신 분인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자신의 어떤 내면 속의 의식을 어둡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은 지금 뭔가 되게 깨지고 까이고 지쳐있는,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고통밖에 남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반대로 보면 엄청난 자기 스스로의 자기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쯤 견디면 어때? 뭐 이 정도쯤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 아니야? 이런 게 어쩌면 해결 방법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힘들까? 여기에서는 물론 썸이 끝났다. 그 추억이 뒤집어졌다.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꾹 누르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정말 내 인생은 그냥 고통의 연속이야. 나는 이런 정말 운명을 타고났어. 그러기에는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일들이었을까요? 일단은 금전적인 좀 손실 이런 게 여러분한테 연애와 같이 와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좀 기다렸던 그런 연애가 좀 틀어졌고 썸이 좀 생각보다 좋지 않게 끝났고, 근데 그 썸이라고 하는 것은 좀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켜본 시간보다 너무나 그 시간이 짧았던 거예요. 만났던 시간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재회를 기다리는 모습에서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그렇지 뭐 나한테 뭐 좋은 사람이 오겠어? 내 눈에 그렇게 쏙 들어오는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근데 고민 끝에 어쨌든 연애는 다시 시작이 되실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재회의 기운이기도 하고, 재회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짧은 썸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좀 보이네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면서 굉장히 많이 지쳐있고 그 사람을 되게 많이 오랫동안 염탐하고 지켜보고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 안에서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이 마음속에 어떤 그 혼돈, 계속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어떻게 보면 본인이 만들어 놓은 그런 틀, 나는 절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절대 이런 걸 겪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누구나 싸웠으면 헤어질 수 있고 헤어졌다가 또 다시 연애운이 좋아지면서 또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은 그 너무 깊이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길을 이렇게 잘 찾아가는 그런 생각이 있는 반면 계속 생각할수록 이렇게 삐뚤게 옆으로 이렇게 비껴나가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오는 생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본인의 어떤 그 틀에 갇혀서 다른 걸 보지 못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닌데 너무 크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연애는 다시 시작이 된대요. 곧 그 사람과 이 사람 썸이 어그러졌던 그 사람과 다시 될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본인에 대한 그 고정관념, 나는 이래야 돼, 안 그래도 돼요. 좀 안 그러면 어때요? 정해진 좌표대로만 흘러가야 된다면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아니면 정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또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은 유연한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은 그렇게 보이지만, 나는 고통받는 운명으로 태어났나 봐. 나는 절대 그런 걸 겪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들을 좀 덮으시면 오히려 그런 재회 또는 그 사랑이라는 부분도 조금 더 매끄럽게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극복해야 될 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감정은 여러분이 멀리 좀 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러분을 위한 긍정적인 에너지, 자, 이 카드입니다. 와, 되게 예쁘죠? 연꽃. 자, 연꽃은 불교에서는 굉장히 신성시하는 그런 꽃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 제자가 부처에게 물었대요. 자, 연꽃은 왜 그렇게 귀한 꽃이냐라고 했더니 가장 더러운 곳에서 가장 아름답고 큰 꽃을 피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상황이 나는 정말 시련과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더라도 이 시간 속에서 그냥 그렇게 굴복해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좀 누르고, 본인의 어떤 생각을 누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누르고 좀 더 이 혼란과 혼돈을 피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옆 사람도 훨씬 더 편안해지죠. 지금 상대방은 여러분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너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을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과 좀 조율을 하셔야 될 건, 그럴 수 있어. 너도 노력했잖아. 이런 마음. 자,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카드 보이시죠? 이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조언은, 자, 그러니까 내가 좀 신중하게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를 이렇게 자꾸만 혼란스럽게 또는 혼돈의 카오스를 만들어서 나를 거기다 막 집어넣는 피해자인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것들을 좀 버리라는 그런 메시지네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보내드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기에서 신성한 어떤 그런 느낌,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좀 신중하게 본인의 어떤 의식적으로라도 본인의 그런 상황들을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걸 피하고 내가 좀 고통스럽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버리고, 사랑과 그리고 좀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의 마찰을 줄이고, 내 자신을 조금 누르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의 카드네요. 자, 이 오늘 다크한 느낌의 이 카드, 여러분들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좀 접근을 했나요? 카드가 굉장히 이미지가 강하고 또 이렇게 뭔가 확 와닿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운을 같이 한번 봤고요. 이 분과는 좀 잘, 꼭 다시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또 재회를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 꼭 재회하시기를 같이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